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 이틀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으면서 당분간 찜통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14개의 댐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인데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가운데 벌써 반대하는 곳도 나와 건설 과정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인도 남부에서 한밤중에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흙더미에 갇힌 사람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폭우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손동작 전체를 그대로 따라하는 특수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장갑만 끼면 로봇 손을 내 맘대로 손쉽게 조종할 수 있어 로봇 수술과 같은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에 이틀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로 같은 시각 경기, 강원, 충청, 호남 내륙으로도 폭염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의 체감 온도가 다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산은 37도, 강릉 35도, 광주 34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전국 곳곳에서 최고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한호우가 이례적으로 잦았던 여름 장마가 지난 27일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강력한 호우가 유난히 잦았던 장마였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영남에서 운영 중인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만 방제 기간 모두 85차례. 수도권만 비교해도 지난해 6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군산, 익산을 비롯해 전국 9곳에서 관측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200년 만에 한 번 보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472mm, 평년보다 32%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며 장마는 끝났습니다. 태풍 개미가 약화되면서 기압계가 안정화되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27일경 우리나라는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폭우 대신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 강도는 예년보다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높은 푹푹 찌는 찜통더위와 초열대야가 잦아지겠습니다. 지금 해양성으로 만들어진 북태평양 고기압에 오랜만에 잘 드러나는 원인으로서는 라니냐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율까지 많이 증발해서가지고 보다 열적으로 잘 활발하게 확장하는. 폭염은 8월 상순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무더위와 기습적인 호우가 교차하는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장마가 종료됐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반도에 수증기가 많아 언제든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근무와 비상대응체계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림청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동안 산사태 피해지와 취약 지역 등을 긴급 점검해 응급 조치하는 등 남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의 사전 대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날씨 예보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학습해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변화무쌍해진 날씨를 예측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발생한 3호 태풍 개미. 슈퍼컴을 활용한 수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예보관들은 중국에 상륙한 뒤 소멸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인공지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수치 예측 모델은 대기의 흐름을 방정식으로 풀어 예측합니다. 반면 인공지능 예측 모델은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중요한 패턴과 특징들을 학습한 뒤 미래를 예측합니다. 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태풍을 비롯해 인공지능의 유효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2022년부터 인공지능 기상예측 모델 카리나를 개발 중입니다. 1979년부터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했더니 해외 AI 모델과 견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전지구 30일치 예측을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빠른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모델들이나 저희 모델들도 기존의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현업 예보 모델보다는 정확한 편이다. 여기에 기존 수치 모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In climate, small errors can build up over time and become pretty big. With AI, it helps correct for the errors in these models. Scientists are better able to build a more accurate prediction engine. 우리 기상청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 중인데 강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에서의 강수 예측이고요. AI 모델과 이 수치예보 모델이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수치예보 모델의 수식이라든지 방정식 일종의 참고 자료로 학습에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후 위기 시대, 변동성이 커지며 날씨 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보 전력도 기존 슈퍼컴퓨터 모델에 인공지능을 더한 뒤 예보관의 경험을 녹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는 호우와 가뭄에 대비해 정부가 새로 14개의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 벌써 반대하는 지자체가 나와 물 흐르듯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경기도 파주에 8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연 강수량의 반 넘는 비가 온 겁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 짧은 시간 쏟아진 극한호우로 피해가 속출해 15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년 전 남부지방엔 비가 너무 안 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간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짓기로 하고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아미천댐과 강원도 수입천댐, 충남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산기천댐과 충북 단양천댐, 경북 운문천댐과 전남 동복천댐은 가뭄을 대비한 용수 전용댐 후보지입니다. 홍수조절댐 후보지 7곳은 경북 감천댐과 용두천댐, 경남 고연천댐과 가래천댐, 울산 회양강댐, 전남 옥천댐과 병영천댐입니다. 14개 댐이 모두 건설되면 220만 명이 쓸 수 있는 연간 물 2.5억 톤이 확보되고 댐별로 80에서 220mm 비를 감당할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출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가 척척 진행되면 일부 소규모 댐은 이르면 2027년 착공 가능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14개 댐 동시 건설 추진에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정부 발표 직후 국회를 찾아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양구군은 화천댐, 소양강댐, 평화댐으로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상황에 또다시 댐을 건설한다면 양구를 사지로 내보는 것으로 정부는 급속한 기후변화 속도를 볼 때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듣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 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정부가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자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 문맹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며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의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도 발표 직후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4곳 댐을 기후 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고 댐 건설로 인한 생태 파괴와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를 가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흙더미 아래에 갇혀 있지만 폭우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진흙더미와 뿌리째 뽑혀 도로를 막아버린 거대한 나무들을 중장비까지 동원해 파헤치면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가 거센 진흙탕 물살 위로 짚라인을 타고 위태롭게 건너옵니다. 인도 남부 유명 관광지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에 한밤중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तो मेरा रूम से तकरीबन 30 मीटर दूर पूरा गिर गया पहाड़ तूर के वो पूरा गिर गया നേരം പുലരുന്നതിന് മുൻപ് ഇത്തരമൊരു സംഭവത്തിൽപ്പെട്ട് ജീവൻ നഷ്ടപ്പെട്ട് മണ്ണിൽ പൊതിഞ്ഞു പോയത്. 희생자 대부분은 소형주택이나 임시거처에서 살며 일하던 차 농장의 노동자와 가족들입니다. 사상자가 수백 명, 부상자들 상당수도 위독한 상태인데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흙더미 아래 갇혀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주변 도시와 연결하는 다리는 끊기고 도로 곳곳이 막힌 데다 폭우로 집안마저 불안정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ഒരുപാട് രക്ഷാപ്രവർത്തകർ രാവിലെ തൊട്ട് തുടങ്ങിയിട്ട് ഇതുവരെ എവിടെ എത്തിയിട്ടില്ല. ഇനി ഒരുപാട് ഓടികൾ കിട്ടാനുണ്ട്. ഇപ്പോൾ ഒരു സൈഡിൽ തെരച്ചിൽ ആരും എത്തിയില്ല എന്നാണ് ഇപ്പോൾ കേട്ടത്. അപ്പോൾ എല്ലാവരും ആ ഭാഗത്തേക്കാണ് പോകുന്നത്. 인도에서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기간에 1년 강수량 대부분이 집중되는데 최근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엔 지난 하루 동안 3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와 홍수,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케랄라주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최악의 홍수로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섬세한 사람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축성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움직이면 로봇 손을 마치 내 손처럼 쉽게 조종할 수 있어 정교한 손동작이 요구되는 로봇 수술 등에 응용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신축성이 좋은 장갑입니다. 이 장갑 위에 유연한 소재의 얇은 센서를 덧붙였습니다. 장갑을 낀 손을 움직이자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손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장갑을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로봇손이 탁구공 크기의 공을 짚고 컴퓨터 마우스 위를 움직이는 등 사람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특수 장갑이 손동작을 정밀하게 감지하기 때문인데 연구진은 유연한 액체 금속 센서를 이용해 손가락의 뼈 길이와 관절 각도를 동시에 추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손가락 위치만을 추정하거나 제한된 손 동작만을 감지했는데 이 기술은 손의 전체적인 동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장갑 위에 되게 잘 늘어나는 실리콘 고무로 이루어진 얇은 층이 있습니다. 이 얇은 층에는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진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손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액체 금속 회로가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전기 저항이 변화합니다. 의료 현장에선 이미 수술용 로봇이 사용되지만 의사가 일정 기간 훈련을 해야 하는 등 조정이 까다롭습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을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원격 수술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웨어러블 장치 없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융합기술학제학부 김경중 교수 연구팀은 고해상도 카펫형 촉각 센서로 사용자의 발 압력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해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발 압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자가학습 비전 트랜스포머를 개발해 유사한 동작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웨어러블 센서 없이도 사용자의 의도와 동작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가상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이동을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재활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8월부터 전국 32곳의 섬과 17개 공원, 부산 항만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식품이나 생필품 배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 3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는 섬 지역은 제주 마라도와 전남 여수 금오도 등 9개 섬, 충남 서산 고파도 등 5개 섬, 인천 덕적도 등 4개 섬, 경남 통영 용호도 등 11개 섬입니다. 또 경기 성남 탄천과 중앙공원, 경기 포천 산정호수 등 공원 17곳과 부산항 선박 계류 정박장인 묘박지와 조도 방파제 일대에서도 드론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된 미국 온라인 기업 위시를 인수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활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상 횡령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구 대표는 한 달 안의 상환에 문제는 없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미국 기업 위시 인수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급은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서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줄 판매 대금 지급을 2달 가까이 미룬 채 그 돈을 큐텐이 빌려 인수 합병에 쓴 겁니다. 이후 한 달 안에 위시의 보유 자금으로 상환해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작 입점업체에 줄 돈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프로모션으로 쓴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도 지분 매각이나 투자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사실상 정부 지원을 요구해 비난이 쏟아졌지만 돈이 1조 이상 증발됐는데 그게 어딨나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할 말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기업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구영배 회장이 티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인출기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 대표의 뻔뻔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포텐셜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 것입니다. 보세요. 샐러드한테 정상금은 언제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가피하게 좀 양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시점을 못 얘기하십니다. 구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던 대책은 공연불로 드러났고 국회에서 드러난 판매 대금 유용 의혹은 결국 수사기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를 상대로 피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급히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인 PG사 간담회를 소집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지만 PG사들은 카드사와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사가 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 수준이고 PG사 수수료는 0.2% 수준에 불과하니 카드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 대금을 티몬과 위메프가 아닌 PG사에 전달했으니
철회 책임도 피지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지사나 카드사나 고객에게 환불한 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 서로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정산 금액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했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인수자금 판매자 자금 잠깐 빌려서 인수자금 썼다고 이거 분명히 횡령이죠. 아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원이나 공정거래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 금액 관리와 정산 주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앞으로 6년 동안 해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평원은 어제 대규모 의대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의학 교육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의대 교육과정 기간인 6년 동안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해 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평가 대상 대학은 다음 달 31일까지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이후 각 대학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작성해 신입생 입학 시점인 내년 3월 1일에 3개월 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대학이 평가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마감되지만 지원자 수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해 126개 의료기관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모두 7,645명을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서 접수는 오늘 오후 5시 마감됩니다. 앞서 정부는 사직 이후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한해 동일 연차 과목 지원 제한 지침을 풀어주는 수련 특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뿐 아니라 다른 수련 병원에서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지원 인원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해 댐 14개를 새로 짓겠다고 하자 환경단체들이 기후문맹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성은 분명한 만큼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